제가 선생님이랑 신부님한테 드리고 싶은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말을 진짜 못하는 편이거든요. 말을 할 때 그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좀 단어 선택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이게 단어의 선택인지 아니면 말을 할 때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건지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신부님께서는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화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근데 그건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 생각이에요? 남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 생각이긴 해요. 근데 남들 말을 할 때 물어봐야지. 예. 근데 주변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거나 그런 얘기를 아니면 많이 한다고요? 종종 물어보긴 해요. 정확히 무슨 의미야?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니야? 라거나 이런 코멘트가 가끔씩 달릴 때가 그러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내가 단어 선택을 잘못했네? 이걸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단어 선택의 문제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문장 구성상의 문제예요? 단어 선택의 문제였던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어휘력의 문제잖아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말을 하다가도 조리 있게 말하지도 못해요. 근데 걔랑 걔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는 거는 네. 예를 들어 난 A를 말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B로 알아듣는다면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설악산을 얘기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계속 지리산을 얘기하고 있어. 이건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 근데 설악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차피 사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복합적인 건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복합적인 문제면 예를 들어서 어휘력을 그러니까 단어적인 능력을 높이려면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꼭 글이라는 게 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책이든 뭐 신문이든 뭐 방송이든 이런 걸 보면서 그 어휘력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고급적인 얘기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를 내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은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영어를.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그 문장을 구성하고 아무리 완벽한 악센트로 말을 한다고 한들 우리는 미국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쵸. 문장을 완벽하게 구성을 하는 것 물론 필요하긴 한데 근데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변인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기자도 아니고 앵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완벽하게 구성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한 영어가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재윤 씨가 어휘가 단어 선택이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건 단어 선택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고급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까먹었는데 영국 총리 있어요. 그 캐머런 맞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이튼 스쿨 나온 사람이거든요.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그래서 왜 영국 총리 취임 연설,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 이게 그 취임 연설을 하고 나면은 그 교보문 같은 데 가면 팔아요. 책으로도 팔고 그 DVD도 팔고 막 그런 이유가 그게 가장 퍼펙트한 영어고 가장 완벽한 영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 어떤 내가 문장 구성을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어휘 같은 얘기를 해도 그 고급진 어휘를 선택하는 거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윤 씨가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보다 어휘력이 높은 사람들 걸 좀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 구성은 제가 보기엔 참조는 하는데 그게 완전히 내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성은 내가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필요한 말을 하는가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아웃풋을 내보는 경험이 극히 적은 생활을 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인풋과 아웃풋이 항상 이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풋이 되게 적은데 아웃풋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풋을 계속 하는데도 아웃풋을 할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웃풋을 했을 때 내 인풋의 양이나 이러한 내 인풋에 대한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만큼인데 아웃풋이 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내 생각일 때는 그렇고 타인이 그러한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는 아웃풋의 경험이 적은 거죠. 네, 밖으로 이걸 끄집어냈을 때 내가 안에 갖고 있는 생각과 말과 표현이 다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의 경험치가 적은 거잖아요. 모든 거 다 경험이잖아요.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까지 아이들을 보면 점점 더 성장하면서 말을 잘하고 단어가 늘어나고 설명을 좀 더 임팩트 있게 짧은 구조 안에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물론 뭐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뭐 빵 터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성인이 되는 건데
지금 선생님도 그 4세 때 인풋이 아무리 많아도 4세의 경험치로는 10세만큼의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사세에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죠. 비유하지 4세 그런 아니지. 거죠. 저 네. 28살, 28살. 저것도 안 되는데? 사세 만든 거 같은데?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제가 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대화에는 언어적인 표현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손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고갯짓을 한다든지 억양을 바꾼다든지 액센트를 넣는다든지 톤을 바꾼다든지 눈빛을 교환한다든지 이 모든 거가 다 비언어적인 표현인데 이게 오프라인을 만났을 때는 확실히 이거에 대한 그 변인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화로 문자보다 글보다는 전화보다는 만나서 소통이 더 잘 된다는 거는 문자에서의 그 뭐 띄어쓰기나 단어의 적합성에 의해서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문자에는 텍스트에서 나오는 억양과 액센트와 그 음절과 음절 사이의 간격이라든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가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건데 통화보다도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건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을 때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 컨택이라든지 내가 얘기할 때에 비유적으로 하는 손짓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랑 적극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태도라든지 이 모든 게 다 나의 언어에 포함되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에게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그 편안히 이렇게 그냥 커피 마시면서 여유 있게 얘기할 때랑의 비언어적인 태도는 당연히 다르겠죠. 단어 선택이 좀 모자랄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문장 구성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약한 게 제스처가 없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은 제스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때로는 제스처를 하는 게 그 나의 부족한 어휘력이나 그 문장 구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휘력이나 문장 구조를 쌓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어휘력이나 문장 구성을 쌓는 거는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계가 있어요. 이게 나쁘면. 네, 이게 나쁘면. 근데 이제 제스처는 이게 나빠도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봤을 때 한국 사람들 화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은 제스처가 거의 우리는 늘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을 늘 받았으니까 가만히 좀 있어. 저 그래서 안 그래도 선생님이랑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 비언어적 표현이나 손짓이나 말투를 바꾸거나 눈빛을 이렇게 한다거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들으면서 저 모든 것을 대화하는 와중에 신경 써야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연습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교육이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없는 사교육 중에서도 했던 사교육이 뭐냐면 주산학원이랑 웅변학원이었어요. 웅변학원을 가면 늘 가르쳐주는 거는 물론 말을 크게 하고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것도 있지만 웅변학원은 항상 이 제스처 이 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이런 거 이런 거를 늘 가르쳐주면 이런 거를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웅변이나 웅변학원 말고는 할 데가 없어. 그냥 대부분의 그런 거 하면은 정신사 나와. 가만히 있어. 그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유일하게 어떤 통로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제스처를 많이 배울 필요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사람 앞에서 많이 쓰게 될 때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가만히 있으면서 말하는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휘력을 높이고 문장 구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스처를 좀 도입할 그리고 이 제스처는 이 행동 거짓뿐만 아니라 표정에도 있는 거죠. 단호한 말을 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뭐 부드러운 얘기를 할 때는 무서워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나의 표정 변화도 제스처의 하나에 들어가는 거, 손짓 발짓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제스처.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좀 뭐랄까 시모님 좀 빼먹은 게 시모님도 신학교에서 강론하는 거, 독서하는 거, 해설하니까 마이크 대고 앞에서 얘기하는 거 연습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연습의 과정이 없었다라고 해서 없는 거지. 음, 연습을 해야 그쵸.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연습은 당연히 해야죠. 예를 들면 무대에서 연주를 하더라도 리허설을 하잖아. 이게 한 번 할 때는 두 번 할 때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나서서 얘기하는 거를 자꾸 뒷걸음질 치는 성향이나 기질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재윤 씨 나이대의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내가 무슨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하거나 뭐 교직에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강의 일을 하는 뭐 이런 일이 아니라면 내가 27, 28살인 사람이 친구들 말고 누군가가 내 얘기를 경청할 만한 그 위치나 자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는 주일학교 교사가 도움이 되는 건 어쨌든 내가 교사잖아요. 학생이 있잖아요. 걔네가 잘 듣냐 못 듣냐 뭐 수준이 어떠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누군가 앞에 서서 이야기를 자꾸 한다라는 그 경험치가 쌓이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티칭을 할 때 생각해보면 이해를 못해. 그럼 자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정의를 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할까? 저렇게 하면 이해를 할까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것과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산 얘기가 또 있어요. 스케줄러 미팅이 엄청 많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1대1도 만나고 1대4도 만나지만 진짜 1대1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과 나밖에 없어요. 내가 딴짓할 시간이 없어요. 하물며 내가 거울 보거나 휴대폰을 보기도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게서 이 아이 컨택 하던 데서 어디로 눈을 돌려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내가 의식을 해서 내 손모양이나 눈빛을 조율한다, 뭐 조정한다라기보다는 자꾸 이제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항상 말하지만 자꾸 선을 긋는 건 아니지만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안 네. 만나고 싶고 가급적 얘기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왜 만나야 돼요? 줌으로 만나도 되잖아요. 괜찮지. 통화해도 되잖아요. 글로 해도 되잖아요. 모두 다 대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기능이 점점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나는 글로 되게 잘 정리해서 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의 의도대로 100% 다 전달했다고 하고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재훈 씨는 근데- 사람을 잘 안 만나요? 요즘엔 많이 만납니다. 일주일에 그 전에- 10명 만나요? 그 전에 일주일에 10명 1대1로 만나요? 아니요. 1대1은 안 돼요. 1대1로 3명은 만나요? 아니요? 1대1로 다른 사람을 한 달에 3명, 새로운 사람 뉴페이스를 3명은 만나요? 뉴페이스라고 1년 하면 정도 텀을 두고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생전 처음 아니요. 보는 사람이라든지 다 그냥 주변에 정말 익숙하고 정말 아는 사람 그리고 1대 다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봤지만 1년을 봤지만 말을 안 섞어봤어. 그러면 나랑 밥 한 번 먹을래요? 라든지 얘기 이거 재밌어요? 라든지 말을 내가 먼저 붙여보는 거를 시도해 본 적이 있을까. 근데 많이 해보시고 저도 많이 해보고 물론 요청도 있지만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진짜 잘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어색하니까 그 처음에 어색한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지. 그것도 또 근데 보면은 제가 아까 스케줄 잠깐 보여줬지만 이분들이 모르는 거 있죠. 아예 본인 생판 스케줄을 왜 보여줘요? 아니 일정 잡으려고 여러 애들 캘린더에 자랑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제 막 3개씩 4개씩 하루 일정이 다 미팅 이런 게 있는데 보면은 이 사람과의 약속을 어떻게 잡았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제가 과연 요청 들어오는 것만 잡아서 그만큼일까요? 나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하면서 그러면 언제 한번 만날까로 끝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몇 월은 어때? 내가 이때는 바쁘니까 뭐 8월에는 만나자. 뭐 9월이 결혼식이니까 뭐 9월 초까지는 만나야겠다. 아니면은 우리 뭐 학기가 끝났으니까 방학 때 한번 만나자. 뭐 새학기 되기 전에 만나자. 뭐 휴가 피해서 만나자. 이 만나자라는 키워드가 특히 이러한 만약에 이게 고민이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성격 기질 그리고 삶의 태도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거는 사회적 민감도거든요. 네, 이게 다 나 혼자만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사회적이라는 거는 무엇이든 어떤 신념이든 가치든 사람이든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혼자 안에서의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아요. 물론 나와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환경과의 관계 이 모두 세 개를 다 같이 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봤을 때 관계라는 걸 빼고는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뭐가 있냐면은 나이와 사회적인 위치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도 사람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역할이 많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인간관계가 폭이나 뭐 기회나 여러 가지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간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한테 보자고 얘기했을 때 쟤는 왜 나를 보자고 할까? 이래서 혼자 아니면 피곤한데 아니면 안 만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일단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뭐 찾고 뭐 말 많이 하고 이것도 물론 좋겠는데 그거의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누가 나를 보자고 했을 때 왜 보자고 그러지? 딱히 할 말도 없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할 말도 없는데 나 이 얘기 정말 많이 그리고 들은 거 같아.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바쁜데 이렇게 내가 혼자 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만난다고 그래도 피곤한데 자고 싶다 쉬고 싶다 나가기 싫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적어도 어쨌든 뭐랄까 하나의 원칙은 저도 그렇지만 저는 사람을 찾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근데 대신에 누가 저한테 뭐 하자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물론 진짜 중요한 일이고 스케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누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뭐 하자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뭘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아직 뭘 못했다. 아니면 내가 이것 때문에 쉬고 싶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적이 있어도 누가 저한테 뭐 하자고 하거나 만나자고 해서 가요. 내가 찾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그 뭐랄까 저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서 그 재훈 씨도 물론 내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얘기 안 해본 사람도 얘기해보고 뭐 안 만나본 사람도 하는 것도 물론 좋긴 좋은데 그렇게 살아온 삶이라면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많지만 사람이 그렇게 안 산 사람이 갑자기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원칙은 많은 수의 사람이든 적은 수의 사람이든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누가 나보고 만나자고 했을 때 그거를 거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핑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핑계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적은 수의 사람을 만나서 어휘력이나 문장이 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적은 수의 사람을 선택할 때만 만나니까 더 안 늘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내 머릿속에는 계획이 다 서져 있거든. 얘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대개 경우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말이 늘질 않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뚱딴지 같은 사람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근데 그래서 뭐 재훈 씨 밥이나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 무슨 핑계를 댈까? 이러고 그리고 그냥 쉬고 싶다. 이러면은 어쩌면은 그 사람을 만나서 물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내가 쓰던 언어만 쓸 수도 있지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닌,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중에서도 쓸모 있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쓰던 어휘 말고 내가 나든 저 사람이든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구나 아니면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내가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편한 사람만 만나게 되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형 씨는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되는 거죠. 대화의 폭을 넓히라는. 그러니까 대화의 폭을 넓히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꼭 말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나를 확장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외의 사람들을 만나야 종합적으로 이 사람도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하고 생각도 성장하고 단어도 성장하고 어디도 성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계획 하에 있는 사람만 만나게 되면 그 이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건 퇴화밖에 없는 거죠. 나는 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유지 자체가 퇴화인 거지. 약간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약간 얼떨떨해요. 그러니까 그게 할 말이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고 할 말이 없는 데가 뭐 틀렸다 맞는다를 떠나서 할 말이 없는 데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그 수준의 이상의 단어를 쓰기 싫은 거예요. 어떤 데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할 말이 있는지는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만나보고 할 말이 없다고 이미 내 그 결론을 내려는 거죠. 어쨌든 선생님이 질문한 거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했을 때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이유가 어휘력 탓인 건지 기승전결의 내용 정리 때문인 건지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그걸 해결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원인이 이렇게도 많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고 싶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고 싶으냐를 잘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한 걸음이 되는 거지. 들어보니까 나는 그렇게 바뀌고 싶어요? 네. 근데 바뀌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뭐예요? Y를 묻는 거죠. 왜요? 멋있고 싶어요. 선생님에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사람들 만날 때 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전화를 많이 하는지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지만 봐도 내가 그 멋있는 사람이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멋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를 많이 해야 내가 멋있는 사람인 그렇죠. 거죠. 제가 필요한 사람인 그렇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트라이 할 수 있느냐. 둘 다 멋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안 받아도 무슨 일이 있나 보지 하는 거지. 내 전화 왜 안 받지? 그리고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네. 이것도 경험이니까 못 그쵸.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을 사람들은 다 하지만 결국은 뭐 내가 자꾸 해보는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네, 멋있는 성장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멋있어요. 충분히. 그대로를 수용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도 늦지 않고 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연습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도 한 번씩 네, 보면서 네. 멋있게 성장해 보겠습니다.